수면 임플란트는 전신 마취는 아닙니다. 기계가 숨을 대신 쉬어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환자가 스스로 숨을 쉬어야 되는 상황인 거죠. 만약 산소 포화도가 떨어지는 그 몇 초를 의료진이 놓치게 된다면 저산소증, 심정지 같은 치명적인 상황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임플란트 달인 임달 박영준입니다. 요즘 상담실에서 많이 듣는 말이 있는데요. 원장님, 치과가 너무 무서운데 그냥 자고 일어나면 끝나게 수면 치료할 수 있나요? 바로 수면 임플란트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솔직히 많이 이해는 됩니다. 눈 감았다 뜨면 수술이 끝난다. 환자분 입장에서는 정말 매력적인 방법이죠. 그런데 저는 이걸 단순히 편한 서비스나 치료라고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잘 관리되면 물론 도움이 되지만 조금만 방심해도 생명과 직결될 수 있는 아주 예민한 치료이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왜 수면 임플란트에서 사고가 생기는지, 그리고 어떤 병원이 안전한 병원인지에 대해서 솔직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점을 말씀드리면 가장 큰 이유는 심리적인 안정이죠. 치과 의자에만 앉으면 심장이 뛰고 손에 땀이 나고 긴장 때문에 몸이 굳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수면 치료는 의식과 진종요법을 통해서 환자를 깊은 휴식 상태로 만드는 거라고 할 수 있어요. 수술에 대한 기억이 거의 남지 않고 통증에 대한 공포도 줄어듭니다. 의학적으로도 장점이 굉장히 많죠. 환자가 이완이 되면서 혈압과 맥박이 안정이 되고 긴 수술도 비교적 편안하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의사 입장에서도 환자분의 움직임이 좀 줄어들기 때문에 수술 집중도도 높아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수면이 더 좋은 치료가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시기도 하는데요. 왜 가끔 사고 소식이 들릴까요? 아이러니하게도 환자가 너무 깊이 잠들어서 생기는 문제입니다. 수면이 깊어지면 우리의 몸 근육이 모두 이완이 되게 되는데요. 이때 혀도 뒤로 밀리면서 기도가 막히게 되는 거죠. 특히 코골이, 수면 무호흡, 고령 환자분들은 이 위험이 훨씬 더 크게 됩니다. 중요한 건 수면 임플란트는 전신 마취는 아닙니다. 기계가 숨을 대신 쉬어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환자가 스스로 숨을 쉬어야 되는 상황인 거죠. 만약 산소 포화도가 떨어지는 그 몇 초를 의료진이 놓치게 된다면 저산소증, 심정지 같은 치명적인 상황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편안함이라는 득에 집중하다가 호흡이라는 생명의 기본을 놓치게 되면 사고는 바로 그 순간에 발생할 수가 있어요. 환자분들이 수면 내시경들은 다들 하는데 이 수면 내시경과 수면 임플란트가 무슨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왜 수면 임플란트가 더 그렇게 위험한지 물어보시거든요. 겉으로 보면 둘 다 잠들어서 하는 시술이라는 점에서 같아 보이지만 의학적으로 보면 위험 구조가 상당히 많이 다릅니다. 첫 번째로 기도 환경이 굉장히 다릅니다. 수면 내시경은 입 안에서 검사만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기도를 막는 수술이나 출혈이 거의 없죠. 하지만 임플란트는 시술 과정 중에 피, 물, 기구가 왔다 갔다 하게 되고 드릴이 계속 오가게 되는 복잡한 과정들이 많습니다. 기도 바로 앞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호흡 관리가 훨씬 까다롭죠. 그리고 두 번째로 시간이 다릅니다. 내시경은 5분, 10분 정도면 보통 끝이 나게 되는데요. 반면 임플란트는 최소 30분, 1시간, 길면 2시간 이상 걸리기도 하거든요. 진정 시간이 길어질수록 호흡 억제와 저산소증 위험이 굉장히 증가하게 되고요. 의학적으로 긴 진정 자체가 훨씬 더 위험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환자 연령대가 많이 다릅니다. 내시경은 비교적 젊고 건강한 분들도 많이 하시죠. 하지만 임플란트 환자분들은 대부분 60대, 70대 이상의 고령층이 많게 되고요. 고혈압, 당뇨, 심장질환, 약물 복용 등 이미 전신 컨디션이 약한 상태인 경우가 많죠. 같은 수면이라도 몸이 버티는 힘 자체가 다릅니다. 넷째로 국소 마취제가 추가됩니다. 수면 내시경은 진정제만 사용을 하죠. 하지만 임플란트 시술 같은 경우에는 진정제에 더해서 국소 마취제를 반드시 추가로 사용하게 됩니다. 이 국소 마취제에는 지혈을 위해서 에피네프린 같은 성분이 들어가는데요. 이 에피네프린 성분이 심박수를 상승시키고 혈압 상승, 심장 부담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즉 진정제로 호흡은 느려지고 국소 마취제로 심장은 더 뛰게 되고 거기에 수술 스트레스까지 더해지고 몸 입장에서는 동시에 여러 약물과 자극을 버텨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게 되는 거죠. 특히 고령 환자나 심혈관 질환이 있는 분들에게는 이 조합 자체가 굉장히 부담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수면 내시경과 임플란트 수술의 가장 큰 약물학적 차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수면 내시경은 짧게 재우고 간단히 검사하는 시술, 수면 임플란트는 오랫동안 재운 상태에서 여러 약물을 쓰며 실제 수술을 하는 치료. 겉모습만 보면 비슷하지만 안정성의 난이도는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더 신중해야 되고 더 엄격한 기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이 원장님 병원은 왜 수면 임플란트를 안 하시냐고 많이 물어보시는데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위험을 환자분들한테 지게 하고 싶지가 않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저희 병원의 환자분들은 대부분이 60대 이상의 연세를 가지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분들께 수면 진정은 편안함보다는 위험성이 더 클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임플란트는 국소 마취만으로도 충분히 안전하게 끝낼 수가 있고요. 조금 덜 편하더라도 더 안전한 방법, 저는 그게 더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 이건 기술의 문제는
일은 아니고 진료를 하는 의사의 진료 철학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수면의 편안함은 없고 위험은 최대로 줄이기 위해서는 무엇을 확인해야 될까요? 제가 병원을 운영하면서 지키는 기준, 그리고 여러분이 치과를 선택할 때 반드시 물어보셔야 할 3가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첫째는 전담 모니터링 인력이 따로 있는지 이걸 확인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의사는 수술을 집중하다 보면 임플란트를 하면서 동시에 호흡이나 신호까지 보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환자분들의 숨소리나 맥박, 탄소 포화도 그것만 보는 스텝이 머리맡에 붙어 있어야 되는지 확인 한번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수면 치료를 할 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물론 수술한 의사도 중요하지만 그 옆에서 지켜보는 의료진이 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응급소생 시스템과 기량제가 준비되어 있는지, 혹시라도 호흡이 느려지거나 산소 포화도가 떨어지게 되면 바로 깨울 수가 있어야 되는데요. 이때 기량제를 투여를 하고 산소 공급, 응급처치 이 모든 과정이 조금이라도 늦으면 안 됩니다. 약이 어딨지 하는 이런 순간에 이미 늦어버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준비된 병원과 준비가 안 된 병원의 차이는 바로 이 짧은 몇 초 차이입니다. 세 번째는 의사가 냉정하게 안 된다고 말할 수 있는가,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환자분께서 원한다고 다 해주는 병원은 사실 친절한 병원이 아니라 위험한 병원일 수도 있어요. 기도가 좁거나 고혈압, 당뇨, 심장 질환이 조절되지 않거나 고령으로 전신 상태가 불안정하다면 의사는 과감하게 수면 진료를 거절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안전하지 않아서 하지 않겠다고 이 말을 할 수 있는 그 의사, 그게 진짜 책임을 지는 의사라고 할 수가 있고요. 저도 항상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환자의 편의보다는 환자의 생명과 안전이 먼저다. 조금 덜 편해도 괜찮습니다. 대신 반드시 안전해야 되겠죠. 의사의 고집이 결국 여러분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안전장치입니다. 임플란트는 사후 관리가 중요하다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데 수면 임플란트에서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안전한 귀가. 수술이 아무리 잘 끝나도 집에 건강하게 돌아가지 못한다면 그건 성공한 치료가 아니겠죠. 무사히 수술을 마치고 두 발로 걸어서 가족 품으로 돌아가는 거, 그게 의료진이 반드시 지켜야 할 가장 기본이자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3가지 체크리스트, 수술 전에 꼭 치과에 직접 물어보세요. 그 질문 한마디가 여러분의 생명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안전벨트가 될 수 있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더욱더 솔직하고 더 도움이 되는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안녕히 계세요.